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바이오메카닉스 사이언티스트 임효성 교수입니다. 네, 오늘 필라테스 선생님들을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램프 필라테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필라테스를 할 때 정량적인 평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레벨 1, 2에 해당하는 필라테스 평가법을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뭐 필라테스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뭐 전 세계 운동계는 그럴 거예요. 어떤 이제 최근에 그동안에는 이제 운동을 하러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오셨는데 최근의 경향이 아픈 사람들, 통증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스튜디오를 찾는 회원분들이 급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꼭 평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치료까지 연결을 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타 단체에서도 보면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평가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자기들만의 자기들 단체의 특성에 맞게 기준과 원리를 설정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보면 베이스가 그레이쿡 선생님의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FMS, SFMA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셜리 샬먼 선생님의 MIS 운동손상증후군, 그리고 켄달, 얀다 그런 분들의 근육의 불균형 평가, 오설리번의 무브먼트 임페어먼트, 무브먼트 컨트롤 임페어먼트, 그 다음에 롤핑에서 쓰는 마요빠샤죠. 이런 테크닉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응용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번 강의에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제 고객님이 우리 회원분이시죠. 회원분께서 우리 센터를 찾았을 때 이제 그분이 원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드리는 게 그분의 의무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또 이제 바람이기도 하겠죠.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아주 적당한 솔루션을 주려고 하면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나는 손목이 아파서 갔어요. 손목이 이제 컴퓨터를 하려고 하면 막 저리고 그 다음에요 목도 아파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라고 진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래요. 그래서 운동치료사분 계시고 물리치료사분이 그걸 이제 치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안 나을 확률도 있고 나을 확률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확률 속에서 이 평가가 틀렸다면 손이 아픈 이유가 수근관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죠. 그 때문에 손목에서 눌려서요 신경이 저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쪽에 엘보가 생겨서 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문제에서 TOS라고 하죠.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근육이 잘못돼서 또 저릴 수도 있고, 목 디스크 때문에 저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또 저릴 수도 있고요. 심장이 안 좋아서 저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 있죠. 그 진단이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에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목을 진단을 하셨어요. 그러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운동이라든가 치료 초점이 목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손목의 인대가 단축돼서 지금 저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낫지를 않겠죠. 우리 현장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고객님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그걸 호소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결혼을 이제 앞뒀으니까 하체 비만을 좀 해결해서 허벅지 살 좀 빼서 좀 이렇게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싶어요.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체 운동을요,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살이 뚱뚱한 것을 내전근의 문제다. 내전근의 그 타이트함이 하지 혈액순환을 막고 그게 이제 지방 대사를 막아서 비만을 만들었다 판단하고 내전근 운동을 주로 시켰다 하면은 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또 많은 경우에 하체 비만이 많은 경우에 이상근이 짧아져서 그렇거든요. 이상근이 짧아져서 그 혈액 정맥순환을 막아서 하체에서 지속적인 지방 세포가 그 분해가 안 되고 림프를 타고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체에서 항상 머물고 있어요. 그게 다 살이 돼 버렸어. 그러면 그런 케이스에서요, 그 이상근을 풀어주는 우리가 운동 솔루션을 줘야지 내전근에다 맞춰버리면 그거는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경우들을 잘 찾아서 평가를 잘 해야지만이 올바른 솔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평가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 필라테스 평가는 레벨이 1, 2가 있는데요. 그 1을 먼저 강의를 해드릴게요. 1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는 키네틱 체인이죠. 키네틱 체인. 이 움직임이 어떻게 정의되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뭘까? 움직임이 과연 뭘 움직임으로 할까? 그 다음에 움직임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스파인 컨트롤로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전쟁 후에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 후에 필라테스를 보급하면서 첫 번째로 만든 명칭이 컨트롤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컨트롤로지는 조절하기고 그 옆에 필라테스라고 써져 있어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이 조절이 핵심 이론인데요. 이 조절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 좋은 곳을 가서 막 이렇게 댄스를 춥니다.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데 옆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 범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내 활동량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팔의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속도들을 다 컨트롤해주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없고 내가요 기분이 좋다고 그냥 막 춤을 췄어. 막 춤을 춰버리면 조절을 못하면요 손이 쭉쭉 뻗으면서 옆 사람의 어퍼컷, 저기 있는 사람의 코피를 터뜨리고 엘보로 뒤에 사람 명치를 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꼭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을 조절하는 것을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를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컨트롤에서는요, 컨트롤은 모빌리티와 스테빌리티, 움직임과 안정성이죠. 안정성이 함께 있으면서요, 그것이 조화가 됐을 때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는 조절이 된, 컨트롤이 된 스파인, 척추의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빌리티와 스테빌리티에 준하는 평가를 하면은 유용하게 우리가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조절을 하는데 그럼 내가 적당히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또 조금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척추를 보면 세 부위로 나눠집니다.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골반이 있고 천추, 골반이 있고 장골이 있고 고관절이 있겠죠. 이런 부위들이 있는데 이 부위들이요 전체가 다 나빠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위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본 결과 그 척추의 한 부위당 하나에서 최대 세 군데까지, 네, 그 아티큘레이션, 그러니까는 관절 운동이 좀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흉추는 12마디인데요. 12마디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마디 아니면 세 마디 정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부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위를 찾고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위를 개선을 시킬 때요. 그 결국에는 그죠 움직임은요. 그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죠. 근육이 그것들을 움직인 거죠. 네. 그렇다면요, 근육이 움직임의 메인 컨셉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또 근육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육을요. 그러면 어떤 근육을 찾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요. 그 근육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리학적인 부분 말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뭐예요? 근육은 움직임이잖아요. 관절의 움직임. 그래서 주동근이 있고 기란근이 있죠. 네. 그 다음 주동근의 짧아짐과 기란근의 길면서 수축되는 것. 이 작용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소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둘이 서로 만난단 말이죠.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간을 보는 거죠. 아니, 뭐 문자도 해보고 또 살짝 그죠? 시험도 해보고 이런 식인 거죠. 그게 근육으로 사람으로 따지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 흔히 말하는 밀당이 되겠습니다. 밀당인데 근육으로 이제 말하면 주동근과 기란근 사이에 줄다리기가 되겠죠. 그러다가 있죠. 사람들이 또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사귀면 어떻게 돼요? 영화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연극도 오케스트라도 보러 갑니다. 네. 근데요, 근육으로 치면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의 주동근에 협동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죠? 같이 합쳐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만들어주죠. 네. 근데요, 이제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공부할 때 주동근, 기란근은 쉬운데 갑자기 안정근, 그 다음에 협력근 이런 것들이 생기면 힘들어진단 말이죠. 외울 것들이 많고. 근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 그죠?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 어떤 그죠? 운동에는 방향성이 있고 그죠? 그 방향성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그죠?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첫 번에 45도까지는 후두하근, 45도서부터 나머지 70도까지는 이쪽이잖아요. 견갑거근, 70도에서 80도까지는요. 상부 승모근이 메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판상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은 그냥 협력으로 따라오는 근육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때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주동근이 있단 말이죠.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그래서 그 주인공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요. 거기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씁니다. 그래서 스크린 세그멘탈 무브먼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줄여서 SSMT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SSMT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고 적용을 이제 필드에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객의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요. 필라테스,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동작들을 네, 이것도 줘볼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무지 넓어진단 말이죠. 네, 이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울 거냐면 파트 1, 2, 3가 있는데요. 1, 2는 레벨 1이에요. 여기에서 배울 것은 우리가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키네틱 체인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근거,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 문제, 우리 고객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문제를 찾는데 큰 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 작은 문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검사해죠. 여러분들이 검사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서울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앙에서 딱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그죠? 지휘본부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대전에서 불이 났단 말이죠. 불이 나서 너무 크게 산불이 났어요. 계룡산에 불이 났나 봐요. 근데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봤을 때는 쭉 보니까 부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대전에서 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 불이 났구나. 대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저 대전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게요, 스크린 테스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목의 문제인지 어깨의 문제인지 골반의 문제인지 그 부위의 문제를 찾아내는 게 파트 2에서 하는 스크린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3로 가면 레벨 2죠. 여기에서는 그럼 대전에 불이 났는데 어디? 대전에는 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요 무슨 아파트도 있고 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 그래야지만이요 그쪽으로 소방차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 2에서는 그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에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그것을 찾아낼 것인가? 그 기반이 평가다. 그 평가를 잘 하시게 되면 우리 고객님께서 골반의 문제인지, 골반이 불균형, 그죠?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요, 척추에 또 밸런스를 잃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찾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문진입니다. 문진. 문진.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처음에 왔어요. 우리 회원분이 첫 번째 왔을 때는 어디 살아요? 그 다음에 고객님은 그 필라테스 통해서 어떻게 되고 싶어? 이런 것들 이렇게 대화를 통해 묻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히스토리, 그분의 히스토리, 자기가 그죠? 그렇게 된 그 역사죠, 역사. 그걸 대화를 합니다. 그 히스토리 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의 90% 이상을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 MRI를 보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신의 영역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죠? 서울대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선생님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물어서 다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쓰는 방법이요. 그 관찰을 합니다. 그 인스펙션,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죠. 봐서 자세가 어떤지, 저 사람이 목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다리를 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하고 처음에 상담이 20분 정도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골반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그 때문에 생리통도 심하고 하체 비만도 있어요. 그다음 골반이 너무 약해서 허리가 항상 불편해서 코어를 강화하고 싶어요 하면서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20분 동안에 계속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 다리 꼰 모습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봤으면 뭐예요? 아, 이분은 평상시 행동이 다리를 꼬기 때문에 이상근 한쪽이 많이 늘어나고 한쪽은 단축돼 있고 그걸 또 천골이 틀어지면서 골반이 비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요. 골반 불균형으로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 검사도 그쪽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세 평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움직임 평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이게 왜 필요해요? 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평가를 했는데 이분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필라테스의 그 운동을요, 바로 그냥 그 시퀀스대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적용을 시켜도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요, 검사를 했는데 특정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냥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따라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켰었는데 계속 괜찮았어요. 계속 운동을 잘 따라왔었는데 어느 날 어느 동작을 하다가 그 자리에 다칠 수도 있고, 그 댁에 가셨는데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뭐 안 나오셔갖고 전화를 드려보니까 저번에 운동하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당분간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그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았었는데 하필 그 동작을 할 때 그분이 무리가 갔던 거예요. 그걸 처음서부터 찾아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쭉 진행을 했으면 참 결과가 좋았겠죠. 그리고 우리 회원의 이탈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이 되었겠죠. 그래서 평가의 중요성이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는 우리 회원분의 그죠? 그 키네틱 체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그 면을 보는 거예요. 기능적인 면. 서 있어도 그죠? 좌우 근육의 텐션, 긴장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 또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능을요 평가하는 게 어세스먼트, 그러니까는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평가는 이렇게 logical 해야 돼요. 그래서 그 assessment is logical analysi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logical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이제 내 감으로 하거나 고기 살 빼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말로 많이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께서는요 많이 안 먹는데 몸의 순환장애로 부종 때문에 살이 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감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지컬하게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항상 티어리가 그죠? 그 동반이 되는 거예요. 이론, 과학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평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움직임에는 뇌의 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요 그분의 또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요 습관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분의 근육을 보면 그분이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분의 관절의 상태를 보면 그분의 삶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의 그 한 사람의 움직임과 자세 이런 것은 우리 뇌, 그분의 뇌죠. 그분의 뇌에 다 그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삶에 그게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분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뭐 이렇게 운동을 롤업을 시킨다. 그랬을 때요, 잘 올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고개만 까딱하고 절대 못 올라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힘겹게 올라오거나 몸을 비틀면서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수많은 패턴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이 있는데, 복근이 약해서 그래요. 복근이 약해서 그래요. 코어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해버린다면 아닐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네. 그것보다는 그분은요, 이렇게 돼 있을 확률이 커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등뼈, 특히 흉추죠. 흉추를 전혀 의식을 하고 살지를 않아요. 항상 목 돌리는 것, 그 다음에 허리 움직이는 것, 골반 움직이는 것, 이것만 움직이면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요, 흉추를 잊어버리게 돼요. 지도가 싹 지워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흉추를요, 12마디인데 뇌에서는 한 마디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롤업을 할 때 이게 분절 운동이잖아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꺾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흉추는 뇌에서 목만 까닥하고 다음에 바로 허리로 넘어가서 허리가 까닥하게 있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근육이 발달해도 이 자기의 몸통, 이거는 무지 무겁단 말이죠.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코어, 복근이 약한 것보다는 지금 흉추에 분절 운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그죠? 뇌에서 잊어버리는 것을 정량적인 용어로요,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억 상실증이 걸린 그 부위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을요, 평가를 했어야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운동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요, 그 움직임을 만드는, 그죠? 그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요소들, 그 키네틱 체인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관여를 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근육이 관계를 하겠죠. 당연히 근육이요. 예, 주동적으로 관계를 하겠고, 근막, 근육 근막. 두 번째로는 관절, 그죠? 관절이 꺾여져야지만이 또 움직임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관절의 꺾임과 근육이 존재한다면 이것에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뉴럴 시스템이죠. 신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막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는요, 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코어라고 하는 스테빌리티를 주는요, 그런 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요소가 우리의 무브먼트, 움직임을요, 아주 그 키네틱 체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키네틱 체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의 사슬을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임의 사슬. 그러니까, 자, 아까 키네틱 체인이 움직임의 사슬인데 그 움직임이 조절돼서 움직임이 일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모빌리티하고 스테빌리티하고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틱 체인이 그 디스펑션,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항상 어디에서? 먼 쪽에서, 원인과, 그죠? 원인과 상관없는 먼 부위에서 통증이라든가 기능의 어떤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근막에 대응을 해서, 근막에 대입을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처럼요. 우리가 텐트를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직립을 해야 되니까는 텐트도 뭐예요? 좌우에 폴대를 세우고 좌우로 줄을 매달아서 폴대에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척추라고 하는 골격 체계가요, 스켈레탈 시스템이 중앙에 골격을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근육 근막이 좌우에서 딱 잡아줍니다. 딱 잡아주는데, 그죠? 이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각자의 뼈들을, 그죠? 관절 시스템이죠. 관절 시스템을 약간 압박을 줘요. 네, 압박을 살짝 줘야지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요, 딱 이 중력에 대항을 해서 잘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호주의 폴 하츠라고 하는 코어를요 주창하시는 그분의 이론으로서는 그것을 형태폐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폐쇄가 안정성이거든요. 건물이 딱 안정되게 유지가 되려면 적당한 무게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막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근데 이 근막 시스템이요, 어느 한 부위가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골반의 왼쪽, 이런 데가 무너지게 되면, 이쪽 골반의 그쪽에 관계된 체인들이죠. 그쪽에 관계된 체인들은
이상 움직임을, 디스펑션한 움직임을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발목 뼈쓸 때죠. 발목을 삐게 되면 이렇게 경락상으로는 담경, 그 다음에 그 근막 경선상으로는 라테럴 체인이죠. 외측의 근막 경선이에요. 그쪽에 발목 부위가 나가게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우리 뇌는 그 발목을 쓰지 못하게 딱 그 락을 잠궈버리죠. 그리고 다른 부위를 쓰게 만들어요. 다른 부위를 쓰게 만들죠. 그러면 다른 부위의 근막 체계에 긴장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근육 수축, 트리거 포인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손님은요, 우리 회원님이시죠. 회원님께서는 어깨가 아파요. 발목 삔 거는 2달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어깨를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 평가를 해보니까 어깨는 정상인데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발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발목을요, 강화시켜주거나 그런 운동을요, 우리가 줬더니 이제, 우리 고객님의 어깨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필라테스를 잘하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죠? 지금까지 제가 무브먼트에서, 뭐, 이렇게 텐트도 예를 들었고, 우리의 이제 몸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드린 이것을요, 그 구조의 명칭을 텐세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텐세그리티. 네. 그 텐션 아시잖아요. 긴장.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이거는 완전성이거든요. 완전성.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서 텐세그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건축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그림에, 이미지의 두 번째 그림이 텐세그리티 모델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저 빨간 곳, 그죠? 동그란 게 있고, 가운데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들이 둘이가 붙어 있지 않아,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 죠. 근데 공중에 떠 있고 어떤 형태를 유지를 하죠.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은 태어난 지 2주가 지나면 근막이 형성이 됩니다. 근막이 형성이 되고 근막의 그 팡이, 그죠? 우리 몸의 그 모든 구조, 그러니까 눈알, 안구 구조, 그 다음에 코의 연골 구조, 뭐 손가락 구조, 그 다음에 발가락 구조, 뭐든지 간에 근막이 다 싸고 있어요. 다 싸고 있으면서 그 근막 안에서 우리의 구조물들을요, 성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품과 같죠. 네. 그래서 그 근막은요, 우리 몸 전체를 다 형성하는 막이죠. 종국에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근막, 그죠? 근막이에요. 근데 이 줄, 그죠? 저 줄을 한 군데를 탁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줄이 잘렸지만 나머지 전체 형태가 싹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을 딱 뼈버리면요. 그 사람은 발목 삔 이후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전하고 이후의 사람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움직임의 체계라든가 우리 몸에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생긴 모양까지요. 다 틀려져요. 싹 다 틀려져요. 네. 그래서 이 텐세그리티 구조예요. 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 척추도 보면 똑같죠. 척추도 보면, 돌기들이 있죠. 척추는 불규칙한 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좌우에 횡돌기가 있고 뒤쪽에 극돌기가 있죠. 네. 그래서 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근육이 붙으라고 돌기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좌우 대칭적으로 붙어 있죠. 근데 어느 한 부위의 대칭이 무너졌을 때 전체 구조가 확 다 변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어렸을 때 그랬으면, 그죠? 어렸을 때 얘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엉덩방을 쪘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죠? 좌골로 엉덩방을 쪄서 좌골이 그 뒤로 돌았어요. 좌골 뒤로 돌았죠. 근데 쾅 쪄갖고 아파가지고 울었겠죠. 엄마가 와서 달래줬으니까 괜찮아 하고 있죠. 다시 있죠. 맛있는 거 사주게 하면서 손잡고 갔겠지만 그 아이는요. 이 오른쪽 그죠 골반이 뒤로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을 했어요. 이쪽은 정상인데 그러면
그렇게 충격을, 근육적인 이론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죠? 근육의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있죠.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있겠지만은, 놀라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놀라서 근육이 수축된 것은, 그건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요, 12살이 됐더니 척추가 다 휘어져 버렸어요. 척추가 측만증으로 다 휘어버린 거죠. 그게 골반이에요. 그런 사건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그죠? 그럼 측만증의 원인이 무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우리가 이런 텐세이그리틱 이론, 평가 이론을요, 적용해서 그 문제를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는 아주, 그죠? 우리가 키네틱 체인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알기 쉽게, 그죠? 보여주는 도표예요. 정상적인 키네틱 체인을 사람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코어의 안정성이 필요하겠죠. 가운데서 코어가 딱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그 핏 포워드라 그래서 팔을 움직일 때, 움직이기 전에 내가 생각을 탁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복행근이 수축을 하죠. 척추를 움직이기 전에 다혈근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하든 간에 먼저 골반 기저근이 딱, 그죠? 안정을 찾겠죠. 네, 그래서 코어 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관절, 근육, 근막 구조가 정상적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들이, 그죠? 정상이겠지만 표현이 있습니다. 신체로 표현이 될 때, 서 있을 때 얼라이먼트, 좋은 자세가 되겠죠. 좋은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어떻게 돼요? 원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그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몸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몇 분 만에 내 자세를 확 바꾸죠. 자세를 다 바꾸면서요. 우리 뇌가 그랬거든요. 우리 발목이 뼈다면 발목을요, 고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정을 시켜주고 발목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움직임은 뭘까? 뇌는 항상 찾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그 사람한테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2주가 지나면 그 사람의 이제 움직임 패턴이 되겠죠. 이렇게 바뀐, 그죠? 이렇게 바뀐, 그죠? 그죠? 바뀐 패턴이 있을 때, 코어, 그죠? 코어 스테빌리티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작용, 그 다음, 근육작용, 관절작용이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변화가 일어나면 서 있을 때 자세의 변화도 있겠지만은요, 움직임 중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변화는요, 잠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도 통증이라든가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임상에서 환자라든가 고객이라든가 회원들을 볼 때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많이 아파요. 목이 항상 아파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열의 9분은 예전에는 어디가 아팠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5년 전에는 허리가 아팠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디가 딴 데가 아팠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때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중학교 때 너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그죠? 우리의 척추의 구조, 움직임이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었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어디가 아파요? 목이 아팠었고, 그 다음에요,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변화된 움직임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죠? 변화된 움직임을 만들어내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근육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육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근육이 다쳤을 때, 무리를 해서 아니면요, 뭐 하다가 염좌가 발생하죠. 스프레인이 발생했을 때 아플 수도 있는, 못 쓰는 거죠. 이렇게 못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척추 같은 데서
뼈가 틀어지면서 신경을 눌렀을 때 우리 근육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육끼리, 딴 거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과 근육끼리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드헤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근육과 근육, 근막과 근막 사이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서 그게 윤활유 역할을 해서 슬라이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목을 틀 때요, 80도죠. 80도가 가고, 80도가 가고,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얘가요, 거북목,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폰을 하면서 항상 내가 자세를 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세로 인해서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의 순환이 안 되면 잔재된 물은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염증은 본드거든요, 본드. 그 본드가 근육과 근육을 딱, 유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돌릴 때 아프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세죠. 자세. 나의 포스처가 디스토전, 그러니까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은 어깨가 한쪽으로 나온 사람들, 고개가 6시 5분 전, 6시 5분 후,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진 사람, 한쪽 다리 긴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가 뒤틀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교정하시는 분들이 척추가 틀어졌으니까 교정해야 돼. 우뚝하고 교정하죠. 그런 것처럼 척추뼈가요, 어긋나 있어. 그 다음에 관절뼈가 어긋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도 움직임에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밸런스를 잃었을 때 언제겠어요? 항상 한쪽만 많이 쓰고, 네, 한쪽은 안 쓰고. 여러분들 근육이 이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걸 제일 싫어하고, 두 번째는 찬 걸 싫어해요. 네, 찬 걸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박을 싫어해요. 근육이 싫어하는요, 3대 요소예요. 3대 요소예요. 근데, 안 쓰는 거야.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 다음에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 생리통이 심한 여자분들,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어깨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출산을 할 때 난산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 보면, 하나같이 브래지어 끈이 타이트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은 압박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겠죠. 중학교 때부터 브래지어를 했었는데, 내가 습관이 된 거죠. 타이트하게죠. 묶는 게 습관이 됐겠죠. 그러면 어떤 근육을 못 쓰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 이 흉곽과 골반을요, 연결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광배근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줘요. 아예는 아니겠지만요. 광배근이요, 완전히 늘어져 버려요.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산을 할 때 어떻게 돼? 출산을 할 때, 여기 침대를 잡고 힘을 줘야지 아기가 나오는데 골반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 힘이 광배근이 주는 거거든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광배근이요, 그 자세를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꾸부정하게 변하겠죠. 네. 네. 여기에서 브래지어 끈이 있죠. 나는 항상 자세를 좋아하려고 노력했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말씀하시겠지만, 그 사소한 끈이 그렇게 만들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런 케이스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경이 눌렸을 때, 네. 이렇게 약간의, 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회원분이요, 오셔가지고, 어제 운동이 심했나요? 아니면 잠을 잘못 잤나요?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손을 딱 대는 순간에요. 목 디스크예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분이 오셔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하고 손을 딱 대는 순간, 그죠? 그 순간에 그분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100%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요,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꼭 손이 저려야, 발이 저려야 디스크냐, 그건 아니거든요. 디스크에 튀어나온 거, 염증이 생긴 상황, 그 다음에 압박을 주는 그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발까지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만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거죠. 어깨가 아파요.
많이 뭉쳤나 봐요. 딱 그 케이스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이게 다 디스크예요. 네. 그래서 신경이 그죠 어떤 디스크라든가 근육 이런 구조물에 의해서 눌렸을 때 또 근육이 힘을 못 쓰고 디스펑션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코어. 코어가 약해요. 네. 코어가 약해요. 나쁜 자세의 지속성. 그게 제일 큰 원인이겠죠. 코어가 약해서 또 움직임이 그죠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고 사고는 당연하겠죠. 인저리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기능 장애가 계속 진행이 되면 오십견이라든가 허리 디스크처럼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첫 시간 여러분들께서 과연 키네틱 체인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봤고 키네틱 체인의 그죠 어떤 역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둘째 시간에 또 뵙기로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